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갈구한다. 인간에게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대한 갈구는 어쩔 수 없다지만 무엇이든 지나쳐서 문제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을 얻기 위해 자기 스스로에 대한 인정과 사랑은 뒷전이다. 수많은 타인으로 이루어진 사회 속 사회적인 기대나 시선에 맞추기 위해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다른 누군가에 의해 다른 누군가를 위해 자기 스스로를 갉아먹는 걸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긴다. 노력이니 열정이니 책임감이니 배려니 하는 그럴싸한 의미들의 액세서리들로 자신의 몸을 칭칭 휘감는다. 다른 누군가가 원하는 내가 되기 위해 맞지도 않는 반지를 껴서 손가락에 피가 안 통해도 귀걸이 독성에 내 귀에 고름이 차올라도 까짓 것. 다른 누군가의 인정과 사랑에 대한 갈구는 또 다른 몸부림을 만들어낸다.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 버림받지 않기 위해 정작 내가 원하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말도 머뭇거리고 주저한다. 너무 주저하다 보니 결국 주저앉아 주절거린다. 주로 주사를 부릴 때나 주름살이 생길 때쯤 또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시절쯤에도 한 번씩 휘감고 있던 액세서리를 모조리 벽에 집어던져 버리며 주책을 부린다.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당신 때문에, 내가 자식 때문에, 내가 부모 때문에, 내가 상사 때문에. 맞네. 물론 다음날이 되면 기억을 못하거나 기억 안 나는 척 머쓱한 상태로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액세서리를 주섬주섬 챙기며 다시 자기 몸에 칭칭 휘감는다. 타인의 인정과 사랑에 대한 갈구로 가득 찬 마음에는 스스로의 인정과 사랑은 멀어진다. 누군가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해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나를 버린다. 그러다 정말 어딘가로 뛰어내려 버린다. 그런 곳에는 자살률 1위라는 타이틀만 남는다.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을 담아내는 것이 예술이고 이상한 사람들이 예술가가 된다. 그러니 한 예술가의 이상적인 메시지는 이상한 사람들이나 곧 이상해질 사람들에게나 와닿을 뿐이다. 이상이 아닌 현실을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겐 이상적인 말들은 언제나 뜬구름에 불과하다. 다른 누군가가 되어서 사랑받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미움받는 것이 낫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내일 당장 지긋지긋한 직장을 때려치울 수는 없다. 오늘 당장 지긋지긋한 가족과의 연을 끊을 수도 없다. 이상보다 현실을 마주해야만 한다. 예술가들이 이상함의 전문가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 감각의 전문가들이다. 나는 이런 현실 감각 전문가들과 인맥이 많다. 그들과 소통한다. 그들을 통해 직장도 다녀보지 않고 결혼도 해보지 않은 나는 그들이 말하는 현실 세계에 대해 간접 체험을 한다. 그런데 이상하다. 가만 보면 현실 세계 속의 현실 감각 전문가조차 그의 넋두리를 듣다 보면 주변에 대부분 이상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스트레스 주는 직장 상사도 이상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하 직원도 이상하다. 상처 주는 연인도 친구도 가족도 모두가 다 이상하다. 현실 감각 전문가들이 말하길 현실 세계에 사는 모두가 각자 지밖에 모른단다. 현실 세계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모두가 이상하리만큼 이기심에 가득 차 있는 것 같다. 또한 그런 사람들인 줄 알면서도 그들에게 인정과 사랑을 갈구하는 현실 감각 전문가들도 이상하다. 예술가만 이상한 게 아니라 직업과 상관없이 세상 모두가 이상한 것 같다. 현실 세계에 지쳐버린 현실 감각 전문가들이 내게 그림을 배우러 온다. 취미로 그림 그리는 건 왠지 이상적일 테니까. 모두가 자기만의 이상을 종이 위에 그려보고 싶어 한다. 그들에게 나는 자유롭게 그림 그리기를 권한다. 그들은 머뭇머뭇 주저하며 그림을 그린다. 그리고는 자신 없는 표정으로 내게 묻는다. 제 그림 이상하죠? 좋은데요? 아니, 이상한데. 이상해서 좋다는 거예요. 이상한 것 같은데. 하늘에 떠있는 구름들을 보자. 그중 어떤 하나의 구름 형태를 골라 정답의 기준점을 찍어버리면 다른 구름들은 다 이상하게 생긴 구름이 된다. 그러나 모든 게 구름이다. 자연은 각각의 이상한 형태들이 모여 경이로움을 만들어낸다. 자신이 그린 그림이 이상하게 느껴지는 건 그림의 정답의 기준점을 찍고 바라보기 때문이다. 기준점 없이 전체를 바라보면 내가 그린 그림은 이상한 게 아닌 내가 표현하는 세계일 뿐이다. 자신의 이상을 종이 위에 표현하려면 이상함을 경이로움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예술하는 게 맞다. 그림은 솔직한 그림을 설득력 있게 그려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솔직함을 뒤로하고 설득력 있게 그리고 싶어만 한다.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 잘 그리려고 하고 멋지게 그리기 위한 기술력에 온 힘을 쏟는다. 설득력과 기술력으로 무장하여 또 다른 누군가의 사랑과 인정을 갈구한다. 영화 더 웨일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주인공이 학생들에게 말한다. 고치고 계속 고치고 또 고치세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 말의 의미는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며 진솔한 글만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누군가에게 미움받더라도 표현하는 그런 용기가 바로 진솔한 글이다. 글이든 그림이든 예술을 배우는 것은 자기 자신의 진솔함을 배우는 과정이다. 다른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음에도 말하지 못했던 상처, 트라우마, 컴플렉스 등 자신의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하고, 다른 누군가들에게 미움받고 배척당할 수 있음에도 사회적인, 국가적인, 환경적인, 세계 인류적인 자기 생각을 드러내기도 하는 등 진실하고 솔직한 나를 찾아가는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며 호구된다는 등, 튀어서는 안 된다는 등 남들처럼, 남들만큼, 남들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공식들이 판치는 이 현실 세계에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용기를 배우는 것이다. 그림을 그릴수록 내가 된다. 그림을 그릴 때만은 내가 되어야 한다. 그러다 보면 다른 누군가가 내 그림을 보고 못 그렸다고 생각할까봐 그려진 그림을 지우거나 숨길 필요가 없어진다. 그렇게 그려진 그림도 내 그림이고 내가 표현한 세계일 뿐이다. 다른 누군가에게 미움받을까봐 내 생각과 마음을 숨길 필요도 없다. 다른 누군가에게 버림받을까봐 나 자신의 상처를 감출 필요도 없다.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내 안에 수많은 나를 숨기고 감출 이유도 없다. 자연은 각각 이상한 형태들이 모여 경이로움을 만들어낸다. 다른 누군가가 이상하다고 여길 수 있는 내 모습조차도 그것들이 모여있기에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나라는 세계를 만들어낸다. 서랍 속에 일기장을 넣어두고 일기를 써본 사람은 안다. 일기 쓸 때의 그 자유로움을. 맞춤법도 띄어쓰기도 하나하나 신경 써가며 쓸 필요가 없다. 글씨도 개발세발 쓸 수 있다.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써놓은 글자들 속에 수많은 내가 있다. 그 누구도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액세서리들을 휘감고 있지 않아도 되는 진짜 내가 있다. 한 이상한 예술가가 말한 다른 누군가가 되어서 사랑받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미움받는 것이 낫다는 말에 일리는 있다. 세상 모두가 타인에게 인정과 사랑을 위해 가짜를 연기한다면 그들의 관계에는 자기 자신이 없다. 그러한 관계에는 내가 너 때문에 와 같은 남탓만 남는다. 설령 미움을 받더라도 저마다 서랍 속 일기장에 쓰여진 진솔한 나를 드러낼 수 있을 때 타인과의 진솔한 연결도 이루어진다. 진솔한 나가 있으면 진솔한 나와 너도 있다. 관계가 진솔하다라는 건 이런 것이다. 물론 이 말 역시 누군가에게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릴지도 모른다. 그래도 두 가지는 분명하게 말할 수는 있다. 첫째, 뜬구름은 아름답다. 둘째, 서랍 속 일기장은 나만 있는 게 아니다. 분명 다른 누군가의 서랍 속에 숨겨진 일기장은 있다.